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서양 고대 복식과 화장 문화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이집트, 크리트, 그리스, 로마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집트인과 크리트인의 복식 및 화장 문화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제일 먼저 이집트인인데요. 이집트인들은 신앙심을 표출한 의상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적 상징의 의상이 강한데요. 신앙심을 표현하는 다양한 상징물이 의복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파라올의 의례복으로도 많이 나오는데요. 종교적 권위와 신성함을 나타내는 왕실 의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의복을 보아도 종교의식을 지향하기 위한 특별한 의복 양식이 보여지고 일상 속에서도 신앙 표현이 두드러집니다. 평범한 이집트인들의 의복에도 종교적인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복식의 특징은 기후적인 특징이 강하죠. 더운 기후로 인해서 얇고 가벼운 소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집트 지역은 나일강, 아프리카 나일강 유역의 고온 다습한 지역이고요. 일반적으로 아프리카 지역은 날씨가 굉장히 높은 고온의 건조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소재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린넨, 아마포를 주로 사용해서 통기성을 확보했고요. 자, 이집트는 다신교를 믿는 나라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중심인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신의 아들을 파라오라고 생각했고, 왕인 파라오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여겼습니다. 남성을 복식을 보면요. 로인클로스라고 하는데 허리에서 무릎까지 두르는 간단한 형태의 의복입니다. 신분에 따라서 길이와 주름의 정도가 달라지고요. 칼라시리스는 남녀 공용으로 입었던 겉옷 같은 외투 같은 망토 같은 스타일인데요. 투닉 형태의 긴 옷으로 상류층이 주로 착용했습니다. 의례용 의복으로 특별한 행사에 착용했습니다. 장신구는 넓은 목걸이를 착용했는데요. 이집트는 의상이 굉장히 단순하고 노출되는 신체가 많다 보니까 장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목걸이도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넓은 목걸이를 볼 수가 있고 팔찌도 착용하고 신분과 권위를 상징하는 요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집트 여성의 복식도 보시면 시스 드레스라고 해서 몸에 밀착되는 형태의 원통형 드레스고요. 어깨 끈으로 지지를 하고 가슴을 드러내는 디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분에 따라서 장식과 소재의 품질이 달라졌는데요. 여성의 복식 역시 화려한 목걸이와 팔찌가 착용이 됐습니다. 여기 장신구에 보시면 이 태양신을 중심으로 한 동그란 음,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에 쏟아지는 빛을 음, 상징하는 빗살무늬 그리고 역시 태양에서 빛이 쏟아지기 때문에 태양을 중심으로 쏟아지는 빛을 상징하는 삼각형 무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파라오도 피라미드도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지와 보석으로 장식된 넓은 칼라 형태의 목걸이인데요. 종교적 의미와 부의 상징으로 활용이 됩니다. 머리 장식 역시 가발과 정교한 머리 장식이 사용되는데요. 이집트인들은 뜨거운 지역이기 때문에 위생을 위해서 머리를 밀었고 그늘을 만들어주기 위해 그 위에 가발을 착용을 했습니다. 신분과 미적 기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였고 종교적 의식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 역시 남성과 동일하게 칼라 시리스라고 하는 겉옷을 입었는데요. 이렇게 긴 음, 직사각형 옷을 접어서 주름을 잡아서 입었습니다. 팔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요. 칼라시리스는 이집트의 대표적인 의복으로 직사각형이 얇고 반투명한 린넨 천으로 만들어 있고 주름이 많고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형태이고 주로 흰색 린넨이 사용되었지만 왕족과 상류 측은 금실, 청색, 황금색 등 화려한 장식을 더했습니다.
칼라스리스는 남녀 모두가 착용했고 특히 여성 복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집트 복식의 색상과 장식을 보시면 주요 색상은 의상은 거의 흰색이 많습니다. 그리고 청색은 나일강과 하늘을 상징하고 있고요. 금색은 태양과 영원함을 상징하는데요. 이 장식 요소 역시 태양신에서 쏟아내는 빛을 나타나기 위한 비드, 보석 장식, 금사 장수와 아플리케, 상징적인 문양 등이 활용이 됩니다. 상징적인 모티브는 앙크는 생명의 상징을 의미하고 독수리는 통치, 스카랍의 재활과 부활, 호루스의 눈은 신의 보호와 건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풍뎅이는 스카랍이라고 하는데 재활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독수리는 통치, 호루스의 눈은 신의 보호와 건강을 상징을 합니다. 이집트 장신구의 발달을 보시면요. 화려한 반지, 어, 거대한 팔찌와 발찌, 그리고 더 큰 팩토럴 목걸이를 볼 수가 있는데요. 간단한 의상에 화려한 장신구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출된 팔과 발, 그리고 목 부분에 장식을 많이 했는데요. 장신구에는 상징적인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 파시움이라고 독수리의 날개를 의미하는 모티브가 있는 화려한 목걸이를 볼 수가 있고, 여기 지금 풍뎅이 보이시죠? 가운데 풍뎅이는 재생과 부활을 상징하는 음, 스카라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모티브입니다. 행운, 부적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왕권과 신성, 우주의 힘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집트 복식의 사회적 의미를 보면 파라오는 가장 화려하고 정교한 의복과 장신구를 입고 있고요. 귀족과 사제는 고급 소재와 정교한 장식의 의복을, 평민은 단순한 형태의 기능적 의복, 노예는 최소한의 의복으로 거의 착용하지 않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 복식의 종교적 의미 보면 가신을 섬겨했는데 그 중에서 중심신인 태양신을 숭배했습니다. 태양을 상징하는 원형 장식과 금색을 사용했고요. 재생과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사후 세계에서 부활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미라를 어, 포장을 해서 썩지 않게 부패하지 않게 아로마 테라피를 뿌려서 어, 어, 뿌리고 특수한 의복을 입힌 다음에 관에 에, 묻었습니다. 보호의 기능, 부적과 상징물이 포함된 의복이 보호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어, 사제들의 특별한 의복과 장신구에서 의례용 복식의 특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 시대의 향유 문화를 보시면 향유의 종류에는 연꽃, 무략, 유향, 계피, 다양한 식물성 원료와 각 향료별 특별한 의미와 용도가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향유의 용도는 종교의식, 그다음에 시체가 썩지 않도록 하는 미라를 제작하는데 또는 그 당시에는 의약품이 없었기 때문에 아로마 에센셜 오일, 향유를 의약품으로, 화장품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으로도 사용을 했고요. 향유 제작 기술은 식물과 수지를 기름에 담그는 특별 기술을 개발을 해서 향유 제작자들은 고대 이집트에서 존경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이집트 시대 화장 문화 보면은 코올 아이라이너, 코올로 눈 주위를 진하게 그리고 햇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나쁜 기운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화장품의 원료에는 해나, 황토, 녹색 광물, 안티모니 등 자연 재료를 사용했고 식물 기름과 동물 기름, 지방으로 보습제를 사용했습니다. 자연에서 얻은 색소로 다양한 화장품을 조합했고 사회적 지위를 표현하기 위해서 화장의 진하기와 재료로 사회적 위치를 표현했습니다. 왕족은 금가루와 귀한 색소를 사용하고 계층에 따른 화장법으로 차별화를 했습니다. 또 종교의식에도 화장을 많이 했는데요. 종교의식의 필수적인 요소였고 죽은 후에 세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미라에도 화장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신과의 연결을 상징하는 신성한 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시대 헤어스타일과 머리 장식을 보시면 가발을 많이 착용했는데요. 이 가발은 양모, 식물섬유, 인모로 제작된 가발이었고 계급에 따라 구분이 되었습니다. 귀족은 정교한 긴 가발을 착용했고 평민은 간단한 짧은 가발을 착용했습니다. 신분을 표시하기 위한 장치로도 파라오는 더블 크라운을 착용했고 왕비는 독수리 장식, 귀족은 영국관 등을 착용했고요. 재료와 색상도 신분에 따라 차별화됐습니다. 종교적 상징 보시면 사제들은 의례용 특별 머리 장식을 착용했는데요. 신과의 연결을 상징하는 요소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라오의 네베스 두건은 신성함을 표현했고요. 실용적인 기능 보시면 강한 햇빛으로부터 두피를 보호하는 기능, 그리고 향유를 섞은 밀랍 콘을 머리에 얹어서 밀랍이 녹으면서 지속적으로 향기를 발산하게 했습니다. 다음은 인체미를 나타내는 의상 크리트인의 의상과 화장 문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트인의 여성 복식을 보시면 허리를 강조하고 가슴을 노출한 디자인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성미를 표현한 크리트 여성의 복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리트 남성 복식 역시 간결한 로인클로스와 상체를 드러내고 허리를 잔뜩 조이는 남성의 체형을 강조한 복식이고요. 크리트의 장신과 직물 보시면 화려한 색상과 정교한 문양으로 장식된 크리트인들의 직물과 금속 장신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크리트인들은 운동을 매우 좋아했기 때문에 운동장에서 이런 황소 뛰어넘기 의식에서 볼 수 있는 운동성, 실용성이 결합된 크리트인의 복식 문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크리트 문명은 지중해 크레타 섬에 위치한 해양 문명으로 발달합니다. 미노아 문명이라고 하는데요. 크노소스 궁전을 중심으로 발전한 청동시대의 문명입니다. 해안가 지역이었기 때문에 해상무역이 굉장히 발달했고 해상무역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와 교류를 했습니다. 종교는 황소를 숭배하고 뱀 여신 신앙이 발달을 했는데요. 뱀신 여신의 모습입니다. 이 여신의 옷을 보시면 크리티인의 의복을 분석할 수가 있는데요. 가슴을 드러내는 짧은 상의로 다산을 의미하는 복식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벨트로 잔뜩 조이고 티어드 스커트를 플라운스 되도록 층층이 입었죠. 여러 층의 주름이 있는 종 모양 스커트 형태고 그리고 머리는 정교한 복잡한 컬과 장식이 있는 헤어스타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남성의 복식을 보면 로인클로스라고 해서 가슴을 드러내는 짧은 상의를 입었고 프린털시스가 달린 스커트로 특징적인 삼각형 형태의 성기 보호대, 이집트인의 남성복과 약간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허리띠를 착용해서 금속으로 만든 좁은 허리띠를 착용해서 잔뜩 허리를 졸라맨 형태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X자형 실루엣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크리스틴들은 대부분 활동을 맨발로 수행해서 맨발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크리테인의 복식 특성을 보면 굉장히 화려한 색상, 빨강, 파랑, 노랑 등 화려한 색상을 사용했고 나선형, 자연 모티브, 기하학적 패턴 등 독특한 패턴을 사용했고요. 자유로운 형태를 좋아해서 몸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강조하는 디자인이 발달했고 양모, 아마, 수입된 고급 직물을 사용해서 다양한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크리스틴의 사회적 의미를 보시면 신분을 표시하기 위해서 의복의 품질과 장식을 통해서 사회적 지위를 표현했고요. 왕족과 귀족은 더 정교하고 화려한 의복을 착용하는 형태였습니다. 종교적 의미로 의복을 또 표현을 많이 했는데요. 사제와 여사제는 특별한 의례용 의복을 착용하고 뱀 여신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특수 의복이 존재했습니다. 크리스틴의 복식은 성별이 구분이 확연히 되었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복식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고 여성 복식이 더 화려하고 장식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술성을 표현한 그리스 의상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그리스 조각의 우아한 주름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조각상에 표현된 그리스 의상은 자연스러운 주름을 표현하고 있고, 도끼에 묘사된 키톤과 히마티온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스 도자기에 그려진 전통 의상의 예술적인 표현을 보고 우리는 그리스인들의 의상을 또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과 의상을 조화를 하는데 굉장히 많이 밀접하게 어,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에레크테이온 신전의 카이아티드 기둥에 표현된 페플로스 의상을 보시면 굉장히 이 기둥의 모양과 그리스인의 어, 키톤 의상의 모습이 굉장히 유사함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연극을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연극 공연에 사용된 예술적인 의상과 가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 문명은 BC 800년 전에 어, 고대 그리스가 시작이 됐고 도시국가, 폴리스 체제의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BC 500년에 황금기,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황금기 문화를 꽃피우고 있고요. BC 323년에 헬레니즘 문화로 알렉산더 사후 문화가 확산되고 되었습니다. 그리스의 복식의 기본 원리는 드레이핑 방식입니다. 직사각형의 천을 몸에 두르고 이렇게 우아하게 주름이 진 모습을 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재단도 없었고 봉제도 없었습니다. 그냥 긴 천을 어, 만들어서 자르거나 재단하지 않고 그대로 둘러서 늘어뜨려서 입었습니다. 고정 방법은 핀이나 브로치, 버클 등으로 의복을 고정하는 형태였고요. 주로 소열제는 양모와 아마린넨을 사용했습니다. 그리스인의 남녀 공동 복식은 키톤이었는데요. 이 직사각형의 천을 이런 식으로 목이 들어가고 팔, 어깨와 팔이 걸쳐지게 접어서 입었습니다. 도리아식 기둥에 비슷한 도릭 키톤과 이오니 건축의 이오니아 기둥과 비슷한 이오니 키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도릭 키톤은 간단한 형태의 기톤이고 소재 자체가 두껍기 때문에 주름이 많이 섬세하게 잡히지 않고 도리아식 그 기둥 건축 기둥처럼 굵은 주름이 졌습니다. 양쪽 어깨에 핀으로 고정하고 무릎이 길이로 활동성을 강조했고요. 이오니 키톤은 이오니아식 기둥처럼 굉장히 섬세한 주름이 많이 가는데요. 더 길고 정교한 형태고 소매가 있는 디자인으로 주로 의례나 공식 행사에 착용했습니다. 그리스 남성 복식을 보시면 히마티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키톤 위에다가 두르는 긴 직사각형 천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몸을 감싸는 방식으로 착용했는데요. 시민권과 사회적 지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장소에서 필수적으로 착용이 됐고 다양한 드레이핑 방식이 존재하면서 상황과 개인 취향에 따라서 번영이 됐습니다. 착용 방식이 수사학과 같은 중요한 기술로 여겨질 정도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 키톤을 둘러서 입었습니다. 뒤에 지금 그리스 시대의 기둥, 주두 양식이 보여지는데 이 키톤이 이 주두 양식의 주름 모양과 비슷하게 건축과 의상의 양식이 비슷함을 굉장히 밀접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 남성 복식은 남성 복식 중에 클라미스가 있는데 이 망토입니다. 여행용 망토인데요. 짧은 망토 형태의 의복이고 한쪽 어깨에 핀으로 고정했습니다. 주로 군인이나 여행자 젊은이들이 착용하고 활동성을 강조한 실용적인 디자인의 망토입니다. 그리스 여성 복식 중에 페플로스라고 있는데요. 기본 구조는 직사각형의 천을 접어서 만든 튜브 형태의 의복으로 어깨에 핀으로 고정하고 허리에서 벨트로 조이는 착용 방식입니다. 프티그마라고 해서 상단부를 접어내린 오버폴트의 형태로 이 스타일은 도리키톤으로 이 붉은 주름, 더 단순하고 엄격한 형태로 스파르타 여성들이 선호했다고 합니다.
그리스 여성 복식의 키톤과 히마티온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드릴게요. 여성용 키톤은 남성용보다 더 길고 더 주름이 있고 히마티온은 때로는 베일처럼 이렇게 머리를 덮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리스 복식의 색상과 장식 보시면 흰색과 자연색이 가장 많이 있고 자주색, 샤프란 노란색, 샤프란 노랑이 두 번째로 많고요. 자주색이 고급 색깔이었기 때문에 왕족이나 귀족이 사용을 했고 파랑, 빨강, 기타 색상들이 사용이 됐습니다. 어, 그리스 복식의 사회적 의미를 보시면 시민은 완전한 히메티온과 키톤을 착용을 했고 거주 외국인은 제한된 복식 을 입을 수 있었고 특정 색상으로 제한이 됐고요. 노예는 단순한 튜닉이나 장식이 없는 의복을 입었습니다. 그리스에서 의복은 단순한 옷 이상의 의미를 가졌고 시민권과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적절한 의복을 갖추는 것은 교양 있는 시민의 의무로 여겨졌습니다. 그리스 복식의 미적 이상 보시면 그리스 복식은 황금 비율을 굉장히 중요시했는데요. 의복의 주름과 비율에 황금비를 적용해서 굉장히 시각적인 조화와 균형을 아름다움을 찾았고 드레이퍼리 기본적으로 드레이퍼리형 형태의 의복이죠. 몸에 밀착되고 이게 우아하게 떨어지는 주름, 인체 아름다움을 강조했고요. 이 자연스러운 인체의 움직임에 따른 자연스러운 주름을 강조하는 동적인 미학을 표현하는 의상이었습니다. 이 황금 비율은 고대 그리스 시대 피타고라스가 정립한 미적 기준으로 그리스 건축뿐만 아니라 예술품, 의복 디자인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스 시대 화장과 헤어스타일 보시면 그리스인의 헤어스타일은 머리를 주로 길게 머리를 묶거나 따서 우아함을 표현했고 월계관이나 리본으로 장식하는 게 일반적이었고 화장 재료는 백연, 흰 납을 사용해서 얼굴 화장과 붉은 안료를 사용해서 보라정을 했고 올리브 오일로 피부를 관리했습니다. 눈과 눈썹은 그리스인들이 연결된 일자 눈썹을 아름답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눈 주위에 검은 안료를 사용해서 눈을 강조하고 일자 눈썹을 그렸습니다. 그리스 시대의 화장 특징을 보면 화장 경향이 이원화됨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리스인의 헤타이라라고 하는 창녀는 전신 화장과 짙은 색조 화장을 했고 백납분으로 피부를 하얗게 표현하고 볼렌지로 얼굴에 생기를 더하고 입술은 붉게, 눈썹은 미간을 좁게 보이도록 하기에 진하고 긴 아치형, 그리고 인조 속눈썹을 사용했고요. 전신 화장을 어, 연지로 또는 분을 섞어서 이렇게 몸에도 치장을 어, 야하게 했습니다. 로마 시대의 복식과 화장 문화입니다. 자, 고대 로마의 남성의 토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시민권을 가진 로마 남성의 공식 의복이었고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장식과 색상이 달랐습니다. 로마 여성의 스톨라와 팔라를 볼 수 있는데요. 스톨라는 기혼 여성의 상징적인 의복이고 팔라는 외출 시 착용한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로마의 화장 도구, 로마인들은 목욕 문화와 화장 문화가 발달을 했는데요. 납 기반의 분백, 붉은 오커 안료 등을 사용했고 다양한 화장품과 도구로 미적인 표현을 즐겨 했습니다. 로마 여성의 헤어스타일 보시면 역시 황금빛, 노란 황금색 머리를 좋아해서 염색을 하거나 복잡한 컬과 따은 머리를 올려서 묶은 스타일을 유행을 했고 계급에 따라서 다양한 장식품을 사용했습니다. 로마 문명을 보시면 BC 753년에서 509년에 로마가 건국이 되고 초기에 발전합니다. 공화정 시대를 맞이하는데요. 509년에서 27년 동안 원로원 중심의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고 BC 27년에서 476년까지 황제 중심의 광대한 제국을
건설을 하고 313년 이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확산하게 됩니다. 로마 복식의 특징을 보시면 그리스의 영향을 크게 받지만 실용적으로 변형이 됩니다. 소재와 기술은 양모, 린넨, 면, 실크 등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고 굉장히 발달된 직조 기술과 염색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복으로 신분을 표시했는데요. 의복을 통해서 명확한 신분과 직업을 구분하고자 했습니다. 특정 색상과 장식을 활용해서 특권층에만 허용하는 색상과 장식이 있었고, 그리스의 의복보다 더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형태로, 그리고 추운 기후에 적응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로마 남성의 복식은 튜니카라고 하는 튜닉인데요. T자 형태, 튜닉 자체, 용어 자체가 T자잖아요. 그래서 기본 구조는 T자 형태의 간단한 튜닉이고 두 장의 직사각형 천을 이어서 만들었습니다. 어깨와 옆면을 꿰매고 이제 봉제가 들어갔죠. 벨트로 허리를 조이고 종리에는 튜니카 인테리오르라고 속을 역할을 하는 기본 튜닉이 있고 튜니카 익스테리오르는 겉옷 역할의 튜닉이고 튜니카 팔마타는 승리한 장군을 위한 장식 튜닉이었습니다. 착용 방식은 보면 평민은 무릎 길이의 짧은 튜닉을 입었고 귀족은 발목 길이의 긴 튜닉, 어, 클라부스는 신분에 따라 자주색 줄무늬를 장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의 남성 복식인 토가입니다. 이 토가는 로마 시민권의 상징이면서 공식 의복입니다.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행사에 필수로 착용이 되었고, 토가를 입은 민족이라는 표현이 로마인을 지칭을 합니다. 토가의 종류로는 토가 빌리리스라고 해서 성인 남성의 일반적인 흰색 토가, 토가 프라에텍스타는 자주색 테두가 있는 고위 공직자용 토가, 토가 피그타는 자수가 놓인 승리한 장군용 토가, 토가 플라는 검은색 애도용 토가입니다. 워낙 길었기 때문에 착용에도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약 5m에서 6m 길이의 반원형 천을 복잡하게 두르는 방식이었습니다. 혼자 입기 어려워서 노예의 도움이 필요했고 움직임을 제한해서 유체 노동에는 약간 부적합했습니다. 더운 날씨에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실내에선 종종 벗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팔루다멘툼과 사구스인데요. 이 팔루다멘툼은 군사의 지휘관이 입었던 긴 망토를 의미하고요. 붉은색으로 권위를 상징하고 오른쪽 어깨에 브로치로 고정해서 황제와 고위 장교의 특권을 나타내고 사구스는 일반 군인을 위한 직사각형 망토입니다. 어두운 두꺼운 양모로 제작되어 있고 이게 방한 기능이 있었고요. 어깨에 피블라라고 하는 브로치로 고기 조형을 하고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디자인이었습니다. 페룰라는 여행자와 서민을 위한 후드가 달린 망토인데요. 비와 추위를 막기 위한 실용적인 의복이었고 원형이나 반원형 천에 중앙에 구멍을 뚫어서 입었습니다. 여성의 복식인 스톨라입니다. 기본 구조 역시 긴 튜닉 형태의 의복인데요. 어깨끈으로 지지되는 디자인이고 발목까지 내려오는 길이이면서 튜니카 위에 착용을 했고 속옷인 튜니카 위에 착용을 했고 가슴 아래와 허리에 벨트로 조였고 우아한 주름을 형성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기혼 여성을 상징하는 의상이었고 정숙함과 품위를 표현하고 결혼 신분을 공식적으로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장식을 하기 위해서 인스티타라고 하는 하단부에 장식 테두리를 둘렀고 자수와 컬러 트림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신분에 따라서 다양한 장식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 복식 중에 외투인 팔라입니다. 직사각형의 천으로 만든 숄 또는 망토인데요. 스톨라 위에 두르고 때로는 머리를 덮어서 착용을 했고 외출 시에 필수적으로 착용하는 의복이었습니다. 이것은 여성의 정숙함과 품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팔라는 그리스의 히마테온과 유사하지만
로마 여성들에게 더 필수적인 의복이었고 공공장소에서 정숙함을 나타내는 요소였습니다. 또 굉장히 주목할 만한 로마의 여성의 복식이 스트로피움인데요. 이 스트로피움은 기본 구조가 어, 탑과 팬티로 되어 있죠. 봉제나 바느질 없이 긴 천이나 밴드 형태의 헝겊을 감아서 매는 구조였는데요. 경기장에서 운동할 때 입었던 운동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대의 브라와 팬티의 원조가 됐고 비키니의 원조가 됐습니다. 로마의 복식 색상과 장식을 보시면 흰색이 가장 많고, 그다음 자주색, 빨간색, 노란색, 검은색, 파란색 순이었습니다. 흰색은 순수함, 공식적인 행사, 토가의 기본 색상이었고, 자주색은 권력과 부의 상징, 황제와 고위 관료만 착용이 가능했고, 빨간색은 군사적인 권위, 결혼식 축제, 노란색은 여성과 여사제와 관련이 있었고요. 검은색은 애도와 슬픔의 표현으로 입었습니다. 로마 시대 복식의 사회적 계층 표현을 보시면 황제는 자주색 토가와 잠수의 장식의 의상을 입었고요. 원로원 의원들은 넓은 자주색 띠가 있는 토가를 입었습니다. 기사계급은 좁은 자주색 띠가 있는 토가를 입었고 일반 시민은 흰색 토가 또는 튜닉을 입었습니다. 노예 같은 경우는 단순한 튜닉이나 투닉을 입을 수 있었고 토가는 착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자주색인데요. 고대에는 이 자주색 염색을 해서 옷을 입는다는 건 굉장한 부를 상징하고 이 자주색으로 염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가의 많은 수공이 필요했기 때문에 왕이나 왕족들만 입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로마 시대의 신발과 액세서리인데요. 로마 시대에는 이런 칼케우스라고 하는 시민용 닫힌 가죽 신발을 신었고 군인용 샌들이라고 하는 칼리가, 실내용 샌들인 솔레아를 신었습니다. 그리고 의상이 봉제가 없었기 때문에 피불라라고 불리는 이 브로치로 의복을 고정해서 입었습니다. 이 피불라는 다양한 디자인 또는 재료로 제작이 되었고, 여기에 온갖 장식, 보석으로 장식이 되었기 때문에 신분과 부를 나타낼 수 있는 장신구였습니다. 소년을 위한 불라라는 브로치도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복식, 로마 시대의 머리 스타일과 화장 문화를 보시면 여성의 헤어스타일은 시대와 유행에 따라서 크게 변화하는데요. 투투루스라고 하는 높이 올린 전통적인 스타일이 있고 목 뒤에 묶은 매듭 스타일인 노도스, 황제 가죽의 이 스타일이 유행을 선도했고요. 남성의 헤어스타일은 공화정 시대는 짧고 단순한 스타일이었는데 제정 시대에는 컬이 있는 저 정교한 스타일이었고 수염은 하드리아누스 황제 이후에 유행이었습니다. 화장과 미용 경향을 보면 얼굴을 하얗게 하는 걸 선호했기 때문에 미백용 흰 납가루를 발랐고요. 볼과 입술을 색상을 주기 위해서 홍당무와 장미를 사용했습니다. 개인의 위생과 향기를 위해서 향수와 에센셜 오일을 사용했고, 가발과 염색을 했는데 금발이 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군사 복식을 볼 수가 있는데요. 로마 시대 군사 복식은 금속재 투구와 장식용 크레스트인 갈레아라는 것과 갑옷, 로리카라는 갑옷인데요. 로리카 세그멘타타라고 하는 갑옷, 금속판 갑옷, 로리카 하마타라고 하는 사슬 갑옷이 있었고, 그리고 금속 장식이 있는 가죽 벨트인 킹 굴룸이라는 벨트, 못이 박힌 튼튼한 가죽 샌들인 칼리가 군화가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의 복장은 실용성과 기능성을 중시하면서도 제국의 위험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요소를 포함합니다. 로마 시대의 직물 생산을 보시면요. 양모, 아마, 면화 등의 원료를 수집을 했고
디스타프와 스핀들을 사용해서 실을 만들었고 수직 또는 수평 직조기를 사용해서 천을 짰습니다. 염색은 식물, 광물, 동물성 염료를 사용해서 색상을 입혔고 마무리는 재단과 바느질 장식을 추가하는 것으로 발달이 됩니다. 로마 시대 복식법과 규제를 보시면 사치 금지법이 있었습니다. 과도한 사치를 억제하고자 이런 법을 만들었고요. 티리안 퍼플 사용을 제한했는데요. 티리안 퍼플이 이제 붉은색 자주색 염색을 할 수 있는 염료였거든요. 이것은 황제와 고위 관료만 허용하는 색이었고요. 금 장신구를 제한하기 위해서 오피아법을 만들어서 여성의 금 장신구의 양을 제한했습니다. 아마도 화려하게 너무나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들이 두드러졌기 때문에 이런 법이 생긴 걸로 알려져 있고요. 토가 착용을 의무화해서 공식적인 행사나 공공장소에서는 시민들이 토가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로마 후기에 제국의 후기의 복식의 변화를 보시면 동방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굉장히 화려해진 것을 더 볼 수 있는데요. 페르시아와 동방의 화려한 스타일이 유입되고요. 기독교의 영향으로 더 보수적이고 몸을 가리는 스타일로 변화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로마에서 비잔틴 제국으로 넘어가는 시기인 것 같아요. 달마티카라고 하는 외투가 나타나죠. 넓은 소매가 있는 튜닉 형태의 의복이 유행하게 되고 자수, 보석, 금사 등 화려한 장식이 증가하게 됩니다. 중세 초기 비잔틴 복식 문화로 가는 과도기적인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대 복식의 현대적인 영향을 보시면 오티쿠트르 패션쇼의 마담 그레의 디자인을 보시면 그리스식의 주름 기법을 활용한 디자인, 발레티노나 디올에서 고전적 드레이핑 기법으로 재해석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또 웨딩드레스에서도 로마에서 스톨라에서 영감을 받은 핀으로 고정하는 그리스 키톤 스타일의 우아한 드레이핑 드레스, 그리고 연예인들의 레드카펫 패션의 원숄더 드레스, 그리스 키톤의 현대적인 해석이죠. 드레이프 이브닝 가운도 토가에서 영향을 받은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복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시면 이집트 시대의 의복은 시스 드레스나 샨티죠. 단순함과 기능성이 특징이고 린넨, 그늘을 몸에 통풍이 잘 되고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아마 소재인 린넨을 많이 사용했고요. 크리트 시대에는 티어드 스커트, 오픈 바디스 상체를 드러내는 그런 형태였죠. 화려함과 개방성을 가지고 있었고 소재는 양모나 아마를 사용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는 조금 비슷한데요. 그리스 시대에 키톤, 하마티온, 페블로스를 착용했고 드레이핑과 우아함이 특징이면서 양모와 아마를 역시 소재로 사용했고 로마 시대에는 토가, 튜니카, 스톨라 입어서 위엄이나 신분 표시했고 양모, 아마, 동방에서 유입된 실크를 사용해서 옷을 입었습니다. 학습 정리를 하자면 이집트는 린넨으로 만든 간단하고 시원한 의복을 주로 착용했고 왕족은 보석과 금으로 장식된 화려한 복식을 선호했고요. 크리트 여성은 다층의 플라운스 스커트와 드러낸 가슴을 강조한 개방형 상의를 입었고 화려한 장식과 허리를 강조하는 벨트를 사용했습니다. 그리스 시대는 페플로스와 키톤 같은 직사각형 천으로 만든 의복을 착용했고 드레이프와 핀으로 고정해서 우아함을 표현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남성은 튜닉, 여성은 스톨라를 착용하고 토가는 시민권을 상징하는 의복으로 사용됐습니다. 이 고대 시대의 복식의 공통점은 각 문명이 기후와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다양한 재료와 장식을 활용해서 복식의 실용성과 미적 요소를 조화시켰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세 복식과 화장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